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지금부터 중개사법 준비기술특강 기본편 제4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밑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 과목과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개 실무에 들어왔죠. 이제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계속 잘 공부하고 계시죠? 이 기본편 끝나면 또 실전편을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자, 먼저 문제집 188페이지입니다. 1번 부동산 전자계약이죠. 전자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전자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 사면 컴퓨터를 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도인 앉혀요. 왼쪽에 매수인 앉힙니다. 그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죠. 그리고 종이를 출력한 게 아니고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저장합니다. 종이 출력하지 않아요. 그럼 국토교통부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공인인증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자계약 옳은 거 물어봤죠? 1번은 제일 끝에 구축운영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 증명해야겠죠? 공인인증으로 하는 거죠.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임대체계를 체결하면 해당 주택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4번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즉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사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그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거죠.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개업공인사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 없죠. 국토교통부에 저장돼 있으니까 굳이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출력할 필요 없고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사 법령상 개업공인사가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 규정된 게 첫째 기업 확인 설명서죠. 리을,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이런 거죠. 정답이 기업과 리을 2번입니다. 니은, 디귿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실무편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실무에서 가끔 법정지상권을 물어봅니다. 그럼 민법 305조 법정상 보겠습니다. 가벽에 토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우리에게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우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양도되죠. 자, 그럼 병은 잘 보세요. 병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그럼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을까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는 싸게 샀겠죠.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해줍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라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죠. 그럼 갑은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소유자가 설정자죠. 설정자에게 인정됩니다. 전세권자 X예요. 305조 대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섞은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 대지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여기 매수인 병을 말하죠. 병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이 본다가 법에서 본다죠. 이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을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 X입니다. 이어서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두 가지 비교하세요.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가백에 두 번째 나대지만 있어요. 그럼 두 토지 위치한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1번 토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고
2번 토지는 나대지입니다. 자, 그럼 A가 토지에만 저당권을 A가 취득하면서 갑에게 돈 빌려줍니다. 그럼 저당권자 A는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이건 건물이 있는 토지라 아주 적게, 아주 소량 빌려줄 겁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인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습니다. 재산의 갑건물이 있죠. 법정기사고 인정된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 있습니다. 건물이 살아 있으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래서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A도 건물 있는 토지에 저당 취득해서 돈 적게 빌려줬습니다.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에서 재산권 인정해도 저당권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만약 저당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그럼 건물 언젠가 지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A는 토지에 돈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럼 건축 중 인정되죠. 하물며 다 지었는데 믿음기 모호가는 건물 다 지었잖아요.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해줍니다. 근데 아래사리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서요. 갑이 멋대로 건물 지었습니다.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인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습니다. 지상에 갑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될 것인가?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의리 토지 경락가를 소량 적게 쓸 겁니다. 근데 이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내수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니까 저당권자가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건물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써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A가 채권 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366조 공칙을 만들어 봐요.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상권 있다 하시면 돼요. 여기는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설정 후에 건물 생겼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럼 법지 없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 설정 당시 당연히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고 건물이 있어 보세요. 있으면 법지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예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인데 딱 하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주 설정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까지 나오면 이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게 공동저당만 나오면 성립합니다. 신축만 나오다 성립해요. 반드시 세트로 공동저당 그리고 신축 나와야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후 신축만 나오면 간단하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법지 있다.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건물이 없었죠? 없다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제 실무. 교육공예사가 중개요리인에게 설명 내용 틀린 겁니다. 1번 지문이 길면 항상 제일 뒤로 달려가요. 제일 뒤에 뭘 물어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뒤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가 물어봤죠.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의 저당 설정.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X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기를 폈어요. 2번도 지문이 길면 제일 끝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보는 거죠? 법에서. 이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몰았습니다.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 305조를 물어봤죠. 그러면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는 전세권 설정자 맞았죠? 동그라미쳐요. 전세권자 X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된다 그랬죠.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지상우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죠.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하고 지상권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다만 최단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반면 최장기 제한은 없죠.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민법 635조가 기간 약정은 임대차입니다.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겠죠. 2항에서 상대방의 전항의 통고, 즉 해지 통고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고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력이 생깁니다. 1호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이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2호가 동산이고 1호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가, 그럼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면 되고,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1개월 안에 보증금 내줘야 되죠. 동산은 둘 다 5일입니다. 부동산을 당연히 기억하겠죠. 2번입니다. 개공이 의뢰인에게 임대차 존속기간 설명 틀린 겁니다. 일단 5번을 보세요. 민법상 존속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토지 건물 다 똑같아요. 635조.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과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받고 여기 아까 1개월 했죠? 1개월? 임차인이면 1개월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1번 민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규정 없어요. 민법은 없습니다. 근데 주임법은 2년, 상위법은 1년이 있습니다. 2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규정 없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임법상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 안 받았잖아요. 계속 보유하겠죠? 그러니까 존속된 걸로 봅니다. 한번 주임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 맞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 유효함을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임대인은 못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여기 중개사법은 범위가 없어요. 민법, 공법 다 냅니다. 지적법 다 내요. 3번 개공이 중개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 설명 내용 옳은 거죠. 이제 공시법이네요. 기억은 제일 끝에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근데 지형, 토지 모양은 지적도를 봐야 되죠. 경계도 지적도를 봐야죠. 대장이 안 나오죠. 두 개가 틀렸습니다. 님 분묘기 지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상 측면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맞았네요. 니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도면이 완전히 틀어져 있다. 그때는 예외적 실제 경계입니다. 여기는 원칙을 물어봐서 지적도상 경계입니다. 리을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 면적이 다르면 그 면적은 권리관계가 아니고 표시에 가는 거죠.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하죠. 건축물 대장 기준 맞았습니다. 반면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면 그땐 등기부를 기준해요. 여기 면적처럼 표시관계가 불일치하면 이건 대장 기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지적법 내용이죠. 다음 관습법상 법정상 보겠습니다. 이건 처분 당시 건물이 써보세요.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관법지 폐지 특약이 유효입니다.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그럼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폐지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겠죠. 이건 처분 당시 건물이 써보는데 처분은 이제 법이 없는 사유죠. 매매, 증여, 공매, 강제기 변행 등. 근데 환지하면 안 된다고 따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어요.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일단 건물만 샀습니다. 토지는 내년에 사기로 하고 건물만 샀어요. 그럼 토지는 갑 그대로인데 건물이 등기하면 을 소유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이가 왼수가 됐죠. 갑이 야, 내 땅에서 건물 뜯어가 그랬죠. 자, 그럼 을은 건물 매매만 했고 이 건물을 위해서 갑토지
토지 사용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매매만 했죠. 둘이 토지 임대차 한 적 없죠. 약정 지상권 한 적 없죠. 그럼 이때는 법에서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이때 을건물 철거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갑이 토지 건물 둘 다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100억 받고 을에게 팔았어요. 100억 받아놓고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법에서 철거 못하게 관법지로 지켜줍니다. 그럼 이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 있죠?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이 건물을 위해서 이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생겼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관법지 포기한 거라 이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어요. 이제 토지만 샀습니다. 그럼 을이 등기하면 을토지가 되는데 지상에 갑 건물이 있죠. 자, 그럼 을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그럼 토지만 샀으니까 싸게 샀겠죠. 그럼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를 싸게 사놓고 건물을 철거 청구하면 안 되겠죠. 이때도 관습법으로 법정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분 당시 건물 있죠.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토지 매매하면서 갑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 가치로 팔기로 한 거죠. 그럼 갑은 이제 나대지 가치로 돈 많이 받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비싸게 샀습니다. 나대지 가치로 비싸게 샀죠? 그럼 당연히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이때는 관법지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폐지 약정 유효입니다. 이런 파란색 약정하면 관법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파란색 약정이 없을 때 성립하는 거죠.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그럼 4번 문제 보세요.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인 소유이다. 개공이 Y 건물 동그라미치고 매매 동그라미쳐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건물만 매매하네요. 그럼 관법지 성립하죠. 만약에 토지도 갑소유, 건물도 갑소유. 근데 건물만 파네요. 그러면 관법지 성립한다 했죠? 자, 옳은 겁니다. 기억.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 무효가 맞죠? 무효가라도 관법지 인정됩니다. 미등기 무효가 다 인정됩니다. 니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 Y 건물 증축한 경우 그러면 항상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가 기준이에요. 그럼 후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립 당시 구건물 기준이에요. 구건물 맞았어요. 구건물 기준으로 관법지가 성립하죠. 그 후가 아닙니다. 디귿 Y건물 취득 시 Y건물 위에서 자 대지 동그라미쳐요. 임대차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법지 아까 포기로 본다 그랬죠. 임의규정 유효. 리을 대지 소유자가 건물만 매도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 매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지료 지급해야겠죠. 남토지 사용하죠. 지급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개사법은 민법, 지적법, 공법 다 나옵니다. 특히 이번 34회에는 민법 판례가 많이 나왔죠. 제가 민법 관계된 거 다 이렇게 법정지상권 다 설명드립니다. 자, 중개사법 이론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세요. 그 민법 기출도 강도 매일매일 다 같이 공부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